네, 오늘의 TV 메디컬 명의 외과 전문의 김강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자, 유방하면 네. 이 여성성을 상징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건강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먼저 이런 모유를 만들어내는 이런 유선이 있고요. 이런 유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유가 이런 유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주변에 이런 섬유 조직이라든지 지방 조직들이 이런 유관과 유선을 갖다 받쳐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구조들에서 되게 우리가 걱정하시는 이런 많은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나 유선이나 유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유방암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실제로 유방암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2008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한 해에 새로 발생하는 유방암 환자분이 13,0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10여 년 전과 비교해서는 약 3배 정도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주요 여성암 발생률에 있어서도 갑상선암에 의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걱정하는 게 암도 있겠지만 그 외에 뭐 포괄적으로 많은 질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유방에 오는 질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혹은 이제 크게는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좌측은 정상인의 이런 유방 촬영술 소견이시고 예. 우측이 암 환자분의 사진이신데 이 안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인데 보면 경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면서 이렇게 별빛처럼 이렇게 뻗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전형적인 유방암의 촬영술 소견이고요. 아, 예. 이런 초음파 사진에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게 불분명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이 테두리 주변으로도 약간 이렇게 달무리가 진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유방암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양성 종양은 이제 암 이외에 유방에 생길 수 있는 혹을 말할 수 있고요. 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에서도 아까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타원형으로 매끈하게 예쁘게 보이는 이런 이제 사진을 보이게 되고 초음파상에서도 이런 이제 흔히들 물혹이라고 낭종들도 상당히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매끈하게 보이게 되고 이런 섬유종도 이렇게 경계가 매끈하게 잘 보이는 이런 질환들이 이런 양성 종양의 특징적인 소견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이 유방암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성을 상징하는데 그 원인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인데 네. 말 그대로 이제 부모님께 어느 정도는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가족분들 중이나 아니면은 친척분들 중에 암이 많이 발생한 그런 가게에서는 새로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 발생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 특히나 네. 그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여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이런 유방에 있는 유선이라든지 유관을 갖다 자극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유방암 발생의 두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이렇게 바뀐 이 서구적인 이런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폐경 후에 여성분들이 이런 비만 그리고 잦은 음주 같은 이런 이제 생활 환경적 요인을 마지막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유방암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이외에도 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지 저희가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방암 위험인자 베스트 5.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떼주시죠. 네. 어머니 및 자매 중 유방암 및 난소암 등의 병력이 있다. 이른 초경 13세 전. 술과 동물성 지방 다량 섭취. 네, 네 번째는요. 30세 이후에 첫 출산 및 미출산. 마지막은요. 모유 수유를 한 적이 없다. 모유 수유를 한 적이 없을 때. 예. 보통은 이제 3개 이상이 해당되게 되시면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속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면밀하게 자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항상 이렇게
씻으실 때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시거든요. 근데 가슴을 만져보면 뭐가 잡히는 게 있으면 이게 일반 질환이 있을 수 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보면 돼요? 어떤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게는 눈으로 보는 시진하고 이렇게 만져보시는 촉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시진은 이렇게 뭐 거울 앞에 서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한 차례 정도 보시고 다시 팔을 올려서 그 다음은 다시 허리춤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시는데 각각의 이제 자세에 따라서 양쪽의 유방에 어떤 크기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또 색깔의 변화 아니면 또 어느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갔던지 아무튼 외형적인 어떤 이상을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진인데 보통 검사하시고자 하는 팔을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신 다음에 보통 반대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이게 두 마디 정도를 사용하셔서 여기 쇄골 아래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서서히 이렇게 유두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시는 거죠. 그래서 많이 건조하신 경우는 뭐 로션이라든지 오일을 바르시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고요. 이제 결국에는 다 이렇게 가서 유두 근처에 가서 마지막으로 유두를 살짝 자극을 해서 우리가 유두에 어떤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특히나 이제 출산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이런 자극에 예전에 모유 같은 우윳빛 나는 그런 분비물들이 소량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큰 이상은 아니시니까 네. 혹시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이제 분비물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실제 이제 이런 검사를 하는 이제 시기는 생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생리가 끝나고 되게 4, 5일 정도 있다 검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좀 좋고요. 뭐 폐경 대신 뭐 중년 여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자궁을 절출하신 분들은 실제 생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중에 비교적 편한 날짜 뭐 가령 돼서 1일, 뭐 15일, 30일 그 날짜를 정해놓고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은 그 사랑하는 남편이 대신 좀 해주는 게 어떨까.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럼 오늘 집에 가서 그동안 제가 무심했는데 제가 직접 한번 체크를 해주고 싶은데 또 안 하던 짓 하면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병원 보내세요. 뭐 어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이런 이제 검사를 하셨을 때 뭐 좌우 다르게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 피부 자체가 귤 껍질처럼 이렇게 두꺼워진다든지 아니면은 양쪽 크기가 좀 다르다든지 피부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유두라든지 유두 근처에 다른 피부에 이렇게 꺼지듯이 이런 함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전에 없던 통증이 어느 한 부분에만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같으면 뭐 병원에 오셔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런 특별한 증상이 없이 우연히 이런 일반적인 정기적인 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이런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민 씨, 네. 오늘 우리가 아주 특별한 검사를 받으러 왔죠? 네. 어떤 검사죠? 또 여자의 자존심 하면은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슴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요? 네. 전 또 여자의 자존심 엉덩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자, 여자의 가슴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옷 맵시도 살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때론 남자를 유혹하기도 하는 선배님 가시죠. 큐엔이 가시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그냥 이제 또 20대고 여성이고 하니까 좀 이제 궁금해서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네. 혹시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이쪽에 뭐 한 번씩 저릿저릿할 때도 있고 그래서 검사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장미화 재민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검사 실시. 유방암, 선종 등 다양한 유방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로 두 검사를 함께 시행하면 암 발견율을 높일 수 있다. 과연 두 사람의 유방 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우리 장미화 씨와 재미 씨가 직접 다녀왔는데 뭐 어떠세요, 느낌이? 뭐 요즘은 사실 어린 연령대에도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자가 검진했을 때 뭐 특별한 자각 증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맑음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쫄깃한
것 같아서 제가 또 유방암에 대해서 좀 누구를 통해서 들었더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검사 받으니까 속 시원하죠. 야, 이 정도면. 재민 씨의 유방 초음파 사진인데요. 네. 유방 초음파 결과는 아주 정상이시고 예. 뭐 아직은 젊으시고 뭐 기여학력상 다른 이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드린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 그냥 안심하면서 계속 살면 될까요? 의심하면서. 뭐 당장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처치하실 건 없긴 하지만 뭐 바람이 있다면 그 비교적 좋으신 분 만나셔서 빨리 결혼하시고 수유도 빨리 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결혼하셨나요? 예, 저는 결혼했습니다. 자녀가 아, 네 명입니다. 4명! 4명!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다니요? 아니, 너무 사랑하신 건가? 먼저 이제 장미아 씨 유방 촬영술 소견을 보면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정상 유방 조직이시고요. 촬영술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고 초음파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 기왕력상 조금 초경 자체가 이르시고 또 30세 이후에 이제 첫 출산하신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처음에 흐림이라는 결과를 드리긴 했는데 뭐 유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그런 습관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우, 저는 또 가슴이 작다고 부름 주신 줄 알았는데.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꼭 받아야지만 되는 걸까요? 반드시 유방에 어떤 이상이 있다 그래서 다 어떤 치료를 받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보통 유방의 어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작은 낭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작은 섬유손종이라고 일반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검사만으로도 이렇게 크기 변화라든지 그런 관찰하는 정도만으로 충분하고요. 반면에 이제 만져지는 멍울이라든지 아니면 비교적 1cm 이상 큰 혹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보일 때는 반드시 이제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라든지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진단을 위한 조직 검사가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절개 생검하고 절제 생검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이 절개 생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총생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굵은 바늘이 있는 이런 이제 그 조직 검사 기구인데요. 보통 혹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총소리가 나면서 되게 앞으로 튕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튕겨 나가면서 그 안쪽에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이고요. 반면에 이제 절제 생검은 완전히 다 이제 제거하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진공 흡입 기구인 앵코라는 기구를 통해서 안이 비어 있는 이런 원통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 아까 침 생검보다는 약간 굵은 이런 기구인데 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보시다시피 혹을 이 안으로 빨아들이고 이 뚜껑 앞에 날카로운 칼날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온 만큼만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절제 생검은 이제 진단과 함께 이제 동시에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저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검진은 어느 정도 자주 받아야 되나요? 보통 30세 이후의 여성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가 검진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행하시는 정도로 충분하고요. 되게 3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임상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40세 이후의 여성분들은 1년이나 2년 사이 한 번 정도 이런 임상 진찰과 함께 뭐 유방 촬영술 필요하게 되면 초음파 등 이런 영상학적 검사를 같이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엄마 같은 경우에 치밀 유방 뭐 초음파를 받아보라 그래가지고 그거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용어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여기 이제 촬영술 사진을 보시면 실제 둘 다 큰 이상은 아니긴 하지만 보시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굉장히 이렇게 정상 유방 쪽이 뿌옇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이제 혹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하얀색의 동그란 그런 동전 형태로 보인다고 하면 실제 정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연하게 잘 보이지만 11 유방의 경우는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묻혀버리기 때문에 이 촬영술 자체만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이상이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 힘들어서 보조적으로 그런 영향을 덜 받는 초음파 검사를 제가 권하게 됩니다. 그럼 평소에 유방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런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술을 끊으시고 또 잘못했네요, 제가. 술을 끊으시고 이런 이제 비교적 30세 이전에 이렇게 출산을 하셔서 이렇게 모유수유를 하시는 게 좋고 또 평상시에 육류는 적당히 드시고 이런 신선한 채소라든지 과일을 자주 복용하시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절한 시기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신다 그러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상체를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거는 집에서 이렇게 생수는 반드시 같은 무게로 꼭 생수가 아니셔도 돼요. 그래서 양손에 잡으시고 집에 있는 뭐 덤벨 같은 게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고요. 네. 양쪽 어깨를 귀에다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신 다음에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리시는데 느낌이 겨드랑이 아래서부터 내려놓으시는 거세요. 그래서 목이 내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으로 내려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손등을 돌려서 그대로 팔을 뒤로 보내시면 저희 팔에 있는 삼두근이 같이 운동이 되세요. 자,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온 상태에서. 선생님, 이 지금 배운 동작들이 유방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런 운동 자체가 이제 체내에 있는 여성 호르몬 생성을 좀 감소시켜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에스트로겐의 유방의 자극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런 가슴이라든지 복부에 생기는 피하 지방층을 줄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유익한 이런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발생하게 하기 때문에 유방암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춰야 먹는다. 예. 질환에 관한 정보도 우리가 얻어보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의 음식은요? 네, 오늘은 유방 건강에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음식은 아마씨 라떼. 이야, 귀한 음식 특이하죠.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 고구마 범벅입니다. 예, 고구마 범벅까지. 네. 맛있겠다. 선생님, 이런 음식들이 유방 건강에 어떤 도움이 돼요? 아마씨의 경우에는 이제 리그난이라고 하는 이제 신체에 아주 유익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이 체내 나쁜 에스트로겐의 그 효과를 보호하기 때문에 유방암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씨가요? 그럼 고구마 범벅. 고구마 같은 이런 이제 적황색 채소 같은 경우는 이 이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항산화 물질 같은 거는 흔히 아시는 것처럼 노화를 더디게 하고 또 이런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게 알려져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런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런 섬유질이 실제 장에서 이런 나쁜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특히나 이게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복부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체중 조절에도 좋기 때문에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맛있고 또 몸에 좋은 음식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역시 오늘도 건강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네, 가슴이 클수록 유방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이야, 이거 참 애매하네요.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나를 믿어. 아,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다다익선이라고. 예. 이게 많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아니,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니까. 분포가 넓으니까 걸릴 확률도 많아지는 거죠. 이 상식인 거죠. 왠지 가슴 작은 여자들이 화낼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에요. 정답은요? X입니다. 아쉽네요. 몸에 좋은 건강한 맛이에요. 건강한 맛. 건강한 맛은 썩 이렇게 맛이 좋고 맛있지는 않나 보네요. 선생님, 정답의 이유가 뭔가요? 예. 그 유방의 크기는 유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피부에 있는 지방층도 같이 이렇게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유방이 외관상 작다 하더라도 유선이 이렇게 작은 편이 아니신 경우들이 많고 실제 유방 자체가 크다 하더라도 실제 내부에 유선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런 유방의 크기와 이런 유방암이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맛있는 또 고구마 범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고칼로리, 고지방, 고단백질 음식을 즐기는 장미화. 2번 초경이 빨랐고 키도 큰 박둘선. 3번 하루 한두 잔의 술을 거의 매일 마시는 솔림.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제일 높은 사람? 네, 제일 가장 높은 높은 거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1번, 2번. 나뉘어서 1번, 2번. 네. 저희는 이제 생활 습관이 더 우선이라고 본 거죠. 네. 매일 그렇게 고지방, 고단백질, 고칼로리를 먹으면 네. 아무리 뭐 초경을 늦게 했어도 빨리 갈 확률이 높다. 볼까요? 자, 정답은요? 그 가장이란 말씀에 조금 현역이 되신 것 같긴 한데 예. 실은 1번, 2번, 3번 다 정답입니다. 이 경중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이라는 말에 좀 현역이 되셨지만 네. 실은 답은 모두 세 가지 다입니다. 서비스 문제였군요. 양쪽 다 맛있는 고구마 범벅을 드립니다. 네. 1, 2, 3번 이게 다 안 좋다는 거잖아요. 조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게 고칼로리나 고단백 음식은 네. 실제 이제 흔히들 인스턴트 음식들에 많죠. 근데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조리할 때 우리 이제 인체 유해한 이런 에스트로겐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키가 크신 여성분들은 사춘기 때부터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르시죠. 그래서 비교적 초경도 빠르시고 이런 유선의 발달도 빠르시기 때문에 그만큼 유선이 이런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또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은 그 술인데 술은 이제 공이 여러 가지 위험하긴 하겠지만 실제 여성 유방암에 있어서도 이런 혈중의 에스트로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술이라도 계속 드시는 거는 유방암의 발생에 있어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여성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흔히들 이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위험 인자에 대해서 충분히 잘 기억을 하시고 실제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식생활의 이런 작은 개선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부터 서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이런 정기적인 유방의 검진을 받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유방 건강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김강석 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